신장 기능이 70%까지 손상돼도 대부분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열이 나지도 않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다고 느낄 뿐이죠.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일상 습관 7가지를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둘째, 이미 약해진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실전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일 루틴까지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약 13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물 대신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를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물은 맛이 없어서 또는 갈증 해소가 안 돼서 이런 음료를 습관처럼 마십니다. 그런데 이게 신장에는 치명적입니다. 단 음료에 들어있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 이건 일반 설탕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간에서 이 과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요산이 신장에 가는 혈관과 필터 부분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에 찌꺼기가 끼는 것과 같죠. 더 심각한 건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당뇨병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가당 음료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만성 신장병 발병 위험이 1.5배 높아집니다. 하루 2잔입니다. 500ml 페트병 하나면 끝입니다. 물을 마시세요. 하루 1.5리터가 기본입니다. 단,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23시간마다 한 컵씩 나눠서 드세요. 물이 정말 싫으시다면 레몬 한 조각, 오이 한 조각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음료를 끊고 물로 바꾼 사람들은 3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다시 제 기능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면 약부터 찾으시나요? 허리 아플 때, 무릎 쑤실 때 약국 가서 진통제 사드시나요?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습관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신장은 피를 걸러내야 하는데 피 자체가 적게 들어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신장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손상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주, 매달 반복하면 진통제성 신병증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국 의학저널 연구에 따르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6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복용한 사람은 급성신 손상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통증이 있을 땐 먼저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으세요. 진통제가 꼭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최소 용량, 최단 기간만 쓰세요. 그리고 약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신장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통제를 끊고 물리치료나 운동으로 통증을 관리한 환자들은 6개월 후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이거나 회의 중이거나 일하다 보면 소변을 참게 되죠. 조금 있다가 가지 뭐 하면서 30분, 1시간 참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방광만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까지 위험합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 안에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 압력이 너무 세지면 소변이 방광에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요관을 타고 신장까지 역류하는 겁니다. 그럼 소변 속에 있던 세균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게 신우신염이라는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고 신장 조직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대만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소변을 자주 참는 사람이 요로감염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마세요. 바쁘더라도 5분만 시간 내서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특히 물을 많이 마신 날엔 더 자주 가야 합니다. 소변을 참지 않고 바로바로 해결한 사람들은 방광염, 신우신염 재발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신장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SNS하고 뉴스 보다가 자는 분들 많으시죠? 나는 45시간만 자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몸은 괜찮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이요.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잠을 자도 깊게 못 자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신장은 혈압에 극도로 민감한 장기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미세한 필터를 계속 압박해서 손상시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만성 신장병 발병률이 19% 증가합니다. 최소 7, 8시간은 주무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를 끄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충분히 자기 시작한 사람들은 23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신장 기능 수치도 개선됩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에겐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건 신장의 일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평소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걸 사구체 과여과라고 하는데 신장에 지속적으로 과부하를 주는 겁니다. 결국 신장세포가 지쳐서 손상됩니다. 특히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는 인성분이 많아서 신장에 더 부담을 줍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5g를 넘으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체중 1kg당 0.8일지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4,86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를 많이 곁들여 드세요. 단백질 섭취를 적정량으로 줄인 환자들은 3개월 후 크레아티닌, BUN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싱겁게 먹는데요. 그런데 국물 요리 좋아하시나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자주 드시나요? 그럼 이미 짜게 드시고 계신 겁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몸속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혈관 속 수분이 늘어나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이 필터가 계속 압박받으면 결국 찢어지고 망가집니다. 또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면서 신장 구조 자체가 손상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3500mg 넘습니다. 란셋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과다 섭취는 신장병 진행 속도를 30% 이상 빠르게 만듭니다.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은 적게 드세요. 가공식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 줄이세요. 집에서 요리할 땐 소금 대신 허브, 마늘, 생강으로 간을 하세요. 저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2주 안에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6개월 후 신장 기능 지표가 개선됩니다. 나는 괜찮아. 피곤한 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시나요? 병원 가기 귀찮아서, 바빠서, 무서워서 미루고 계시나요?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신장질환은 초기엔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함, 식욕 저하, 약간의 부종 정도만 나타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그런데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났을 땐 이미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신장은 재생이 안 됩니다.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만성 신장병 환자의 70%는 자신이 신장병인 줄 모르고 지냅니다. 조기 발견했을 때와 늦게 발견했을 때 생존율 차이는 5배 이상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확인하세요. 소변검사에서 단백뇨, 혈뇨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40대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과 종력이 있다면 6개월마다 체크하세요.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한 환자들은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투석이나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7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단 음료 대신 물 마시기. 둘째, 진통제 함부로 먹지 않기. 셋째, 소변 참지 않기. 넷째, 충분히 자기. 다섯째, 단백질 과하게 먹지 않기. 여섯째, 싱겁게 먹기. 일곱째, 정기검진 받기.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는 게 몇 개나 되시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은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첫째, 물 마시는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컵, 점심 식사 2시간 후 1컵, 저녁 식사 전 1컵.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마시면 신장이 지속적으로 청소됩니다. 둘째, 베리류와 마늘을 드세요. 블루베리,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신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베리 1줌, 마늘 12쪽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복식 호흡을 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5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세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내려가고 신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1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물 1컵 200ml를 마시세요.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또는 크랜베리 1줌을 추가하세요. 점심에는 찌개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식후 2시간 뒤 물 1컵을 마시세요. 저녁에는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고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세요. 저녁 식사 후 산책 10분을 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1시간 전에 끄고 복식 호흡을 5분 하세요. 물은 반 컵만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깹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지식에서 시작되지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평생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